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자, 본 영상 경매 물건 분석입니다. 현재 본 사건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송 주제는 투자 대상으로 가치가 있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경매 물건에서 보면요, 임자가 따로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임자는 따로 있는데 이걸 내가 건드려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것 자체에 대한 분간이 안 선다면 그런 분들은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원 경매 뭐 고등수학 푸는 것 좀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딱 잡고 들어가면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기본조차도 이게 제대로 안 된 분들이 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매인들은 안 그러시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잡고 좀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 현재 방송하는 날 기준에서 이 본사건 경매가 진행 중에 있는 두 건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둔산리에 소재하는 이게 뭐 34평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또 전라북도 군산시 삼북동에 소재하는 이번 건은 보니까 23평의 아파트입니다. 경매 청보지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9 타경 1854호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물건지는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 소재하는 센트럴 카운티인데요. 2층이죠, 2층. 전체 전용 면적이 25.7평 해가지고요. 본 사건 같은 경우는 34평형으로 불려집니다. 이게 보니까 둔산리 전주 첨단 센트럴 카운티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 있어 가지고 보시게 되면은요, 상당히 많이 유찰 많이 됐죠. 1억 4,800만 원을 1차 감정 가격으로 해가지고 뭐 유찰이 되고 변경되고 또 유찰되다가 5,000매가 기일인가요? 이때 세 분이 응찰하셔가지고 3,610만 원에 24%의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허가 결정이 났는데 대금 납부도 안 하셨어요. 그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 날짜 세 사람이 응찰하셨잖아요, 그죠? 물론 이분들도 이제 경매 공부를 하셨겠지요. 실전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투자 기법에 대해 공부를 하셨겠지. 그런데 이런 물건이 왜 입찰 들어가지 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참 뭐 남의 일이라서 제가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야 돈을 까먹든 말든 시간을 낭비하든 말든.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매인들입니다. 우리는 경매 정보지에서 물건을 착 보는 순간에 이게 임자가 누구냐, 내가 이거 배팅해도 되겠느냐 안 되느냐, 이게 빨리 퍼뜩 와야 돼요. 와야 되는 게 이게 뭐 단지 경매 1억 4,800만 원인데 왜 입찰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1억 4,800만 원이 1차 감정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번 주실래요? 근본에 2,487만 5천 원이 최저 매각 금액이 떨어지니까 싼 맛에 들어간 건지 그건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렇느냐 그러니까 일단 요 본건 같은 경우 말이죠. 시세가 1억 4,9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세가 매매 가격입니다. 실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면 답은 딱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요 본 사건에 있어서 노모씨라는 분이 임차권 등기라고 이분이 강제경매 신청을 하셨어요. 임차권 등기상에 전세 보증금이 1억 4천만 원이지요. 1억 4천만 원이잖아요. 본 사건에 있어서 소멸 기준 관리하면은 본인이 경매 신청한 경매 기입 등기일인 2019년 10월 21일입니다. 그런데 전입 날짜가 언제입니까? 빠르죠? 2016년 3월 16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에 있어서 일단은 1차적인 취득원가는 얼마나 1억 4천만 원, 이분은 임차인은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자기 전세보증금 1억 4천만 원 전에 또 회수해 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여기다 경매비용에 플러스 알파 약 한 3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이 물건의 1차적인 취득원가는 얼마다 이게 1억 4,3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1억 4,300만 원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 물건에 있어서 내가 1억 4,300만 원 이상 써도 이게 가치가 뭐 쓸만하다. 그러면 일단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 매매된 사례가 1억 4,900만 원, 1억 4,900만 원입니다. 근데 어쨌든 본 사건에 있어서 1억 4,300만 원이
최저 일단 1차적인 최저원가입니다. 여기다 이제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납부하고 하면 또 여기에 또 플러스 알파 되겠지요. 이런 걸 감안하게 된다면 과연 좋습니다. 3,610만 원에 입찰 들어가신 분들은 좋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 3,600만 원 잡고요. 경매 비용 한 300만 원 빼고 3,300만 원이 임차인한테 배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1억 4,900에서 3,300이면 얼마입니까? 1억 1,600만 원. 이거 낙찰자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3,600에다가 자 보십시오. 3,600만 원에다가 1억 1,600만 원을 인수한다 그러면요. 1억 5,200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매매 가격이 1억 4,900이라면 과연 이게 투자할 가치가 있겠는가?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 날짜 입찰 보증금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2,487만 5천 원에 10%면 얼마죠? 248만여 원 정도 되는데 전 그렇게 봅니다.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나는 이런 한 푼이라도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데 240만 원 같은 큰 돈이지 않습니까? 이걸 왜 그냥 포기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서 요번 사건에 있어가지고요. 현재 매매 가격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현재 인터넷 사이트 상에 있어가지고 제가 자주 보는 사이트인데요. 매매 금액 1억 4,900만 원이에요. 34평형입니다. 둔산리 전주 첨단 센트럴 카운티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1억 4,900만 원이 현재 매매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어가지고 제가 전라북도 군산시 삼북동 23평형 아파트에 대해서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은요, 전주지방법원 군산 지원입니다. 2024경 2623호 강제경매 신청 사건이고 전라북도 군산시 삼북동에 소재하는 호롱아파트 본건 23평형 아파트입니다. 전체가 청수는 12층이네요. 12층이고 자, 이 상태에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말이죠. 1차 감정 가격이 5,8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유찰이 3번 되고 나서 아마 이제 3,000메가길인가요? 이제 여기 1차, 2차, 3차, 4차겠네, 4차. 4,000메가길날 해가지고, 4,000메가길에서 1,989만 4천 원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한 분, 김모 씨, 이분이 여성분입니다. 2,520만 원에 낙찰 받았다가 대금 납부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2021년 5월 10일, 오늘 이제 방송하는 날 기준에서 입찰 21일 전입니다. 1,989만 4천 원을 해서, 기일이 잡혀 있다. 일단 그렇게 보시는데, 이 물건에 있어가지고요, 선순위 전세권이 6,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6,500만 원짜리 선순위 전세권이 나가 있어요. 이분이 또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1차 감정가 5,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시세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들쭉날쭉합니다. 6천만 원짜리도 있고 매매 가격입니다. 6,500만 원짜리도 있고 7,5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거 뭐 저도 뭐 이거 제가 감은 못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에 입찰 들어가신다 그러면요 현장 가셔가지고요 진짜입니다. 이거 매매 가격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니까 그 권리 분석도 중요합니다. 권리 분석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그 현장 가셔가지고요. 이 물건 감정 가격이 5,800만 원 이렇게 책정한 데 있습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얼마면은 지금 계약서 사인하냐 이거 가격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법원에서 제시한 감정가격, 이거 무시하세요, 무시. 이거는 세상에 믿을 바 못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신뢰를 하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왜냐면 특히 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니까, 본건에 보시게 되면은, 입찰 시점이 2021년이죠. 5월달이잖아요. 근데 이 가격 시점이 이게 있잖아요. 이게 2020년 4월 28일입니다. 이건 뭐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날짜에 이 감정인이, 이 동산 감정으로 되어 있네요. 감정인이 이 날짜에 이 본건에 현장 나간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가격 조사해 보니까 5,800만 원 자기네 평가했다 이거죠. 그런데 2021년 5월이면은 2020년 4월하고 한 1년 정도 차이가 생긴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5,800만 원은 1년 전의 가격이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입찰하는 당시에는 뭐다?
2021년 5월 10일이니까 1년 후란 말이죠. 1년 후에는 과연 가격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6천만 원짜리도 있고 6,500짜리도 있고요. 7,500짜리도 있고 매매 금액이 이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시세에 대한 조사를 정말로 똑소리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임차인 이제 김모 씨라는 분이 여기 보시게 되면 2017년 11월 29일자 가압류가 소멸 기준 걸립니다. 근데 2017년 3월 3일 전입신 가셨잖아요. 그러면 빠르죠.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강제경매에서 이분이 이렇듯이 쭉 해서 경매 신청을 하셨고, 경매 신청하셨는데 청구 채권액이 6,531만 원 정도 됩니다. 원래 이번 전세 보증금이 6,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31만 원은 그 강제경매 신청을 하기 위한 어떤 본안 소송에 의한 판결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 판결을 받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 비용이었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분은 어쨌든 6,500만 원만 배당받아가면 끝납니다. 6,500만 원만 배당받아가면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어쨌든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전세 보증금이 6,500만 원입니다. 그럼 저는 제가 이분이 제 아는 지인이라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2,520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좋다 이거죠. 여기 또 경매비용 한 220만 원 정도가 경매비용 나갔다 치자 이거죠. 그럼 2,300만 원이 일단 6,500만 원 전세 임차인한테 배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2,300만 원 배당이 되잖아요. 그럼 빼요. 그럼 얼마입니까? 나머지 4,200만 원 남잖아요. 그죠? 4,200 맞죠? 4,200이니까. 4,200원 낙찰서 이분이 인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분이 2,520만 원에 썼어요. 2,500만 원 본인 쓴 거 하고 4,200만 원 하고 하면 얼마입니까? 6,700만 원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매매 가격이 6,000만 원, 6,500만 원, 7,500만 원 덜쭉날쭉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현장 나가서 정확한 시세를 조사하기 전까지는 어느 장단에 춤출 수 없는 그런 노릇이더라. 이렇게 보시니까 단순하게 보더라도 6,700만 원이 1차적인 취득 원가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 또 이제 세금이라든지 각종 부대 비용이 또 발생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아마 7천만 원을 훨씬 웃돌 것인데 왜 입찰 들어갔지? 이런 물건은요, 임차인 본인이 경매 신청하고 본인이 들어가서 낙찰 받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낙찰 받고 본인이 어떻게 채권 상계 신청하는 겁니다. 채권 상계 신청해가지고 이 사건을 종결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영상물에서는요, 경매 물건에서 보면 또 임자가 따로 있습니다. 아무 끼나 건드려서는 될 거 아니다 이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경매 정보지를 다 보시면서 이거 봐라, 요거 내가 건드려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세상 급한 거 없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내가 건드려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천천히 연구를 하신 상태에서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안종현 경매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붉은색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더 좋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